(13살) 소년이 2명의 어린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범행 이유에 대해서 나는 그들을 지옥에서 구해줬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지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국 법원은 왜 13살이었던 그에게 징역 100년형을 선고했을까요? 오늘 강 반장이 소개할 사건은 니콜라스 캐드로비츠 사건입니다. 2017년 미국 인디애나주, 당시 13살이었던 니콜라스 캐드로비츠는 어머니 크리스티나, 어머니의 남자친구 스티븐 리츠 그리고 어린 동생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친동생들은 아니었고 이복녀 동생과 의붓남 동생이었죠. 니콜라스는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고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일도 종종 맡곤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1일 어머니는 출근했고 스티븐도 외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는 니콜라스와 어린 동생들만 있었죠. 당시 생후 23개월이었던 이복녀 동생 대저리 맥카트니 역시 그의 돌봄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티에게 니콜라스는 여동생 대저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아이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크리스티나는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아이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며칠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한 채 버티다가 결국 5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건강하던 아이가 왜 갑자기 사망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경찰 역시 처음에는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는 경찰 조사에서 여동생을 목욕시키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웠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 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진술에 따르면 익사 사고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부검 결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폐에서 익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죠. 또한 주요 장기에서도 치명적인 질환이나 선천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 원인은 명확히 결론 내리지 못한 채 원인 불명으로 분류됐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달 뒤인 2017년 7월 20일. 이번에는 생후 11개월 된 의붓남 동생 나다니엘이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당시 니콜라스는 남동생을 재우기 위해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는 가족들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동생이 이상해요. 불과 2달 전 여동생이 사망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고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건강하던 영유아 2명이 같은 집에서 불과 2달 간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건 모두 마지막으로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니콜라스였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살인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 경찰은 다시 부검을 진행했죠. 그러나 결과는 첫 번째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질병이나 학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죠. 부검이들은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니콜라스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건 당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니콜라스는 큰 이모와 차를 타고 가던 중 갑자기 담담한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대저리와 나다니엘을 죽였다고 고백했습니다. 큰 이모가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묻자 니콜라스는 여동생 대저리의 얼굴 위에 수건을 올린 뒤 숨을 쉬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붓남 동생 나다니엘에게는 담요를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얼굴을 덮고 있었다고 말했죠. 더 놀라운 것은 범행 이유였습니다. 니콜라스는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삶을 동생들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담당자에게는 자신이 동생들을 자유롭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자 표현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자신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고 동생들을 지옥에서 해방시켜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그제야 당시 부검 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입과 코를 막는 방식의 질식은 성인보다 영유아에게 훨씬 치명적이며 외상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검만으로는 누군가가 고의로 아이들을 질식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웠던 것이었죠. 처음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 건의 영아 사망 사건으로 여겨졌던 사건이 이제는 연쇄살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니콜라스는 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정말 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수사관들은 처음에는 니콜라스의 자백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안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의 눈길을 끈 것은 동물 학대 의혹이었습니다.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니콜라스는 과거 큰이모 집에 있던 새끼 고양이들을 심하게 학대했다고 합니다. 한 고양이는 몸을 너무 세게 압박당해 장기가 밖으로 밀려 나올 정도였고 다른 고양이들 역시 머리에 상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동물 학대는 여러 강력범죄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위험 신호 중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는 다른 학생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목을 조른 적이 있었고 그 학생이 목에 밧줄이 걸린 채 죽어있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말한 지옥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니콜라스와 동생들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크리스티나는 남자친구 스티븐 리츠가 아이들을 거칠게 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밀치거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방에 가둔 적도 있었다고 주장했죠. 물론 이것이 법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스티븐 리치의 아동학대가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로 무언가로부터 동생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보호하고 싶었다면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왜 경찰이나 다른 어른들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검찰은 니콜라스의 설명이 범행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니콜라스가 말한 지옥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였을까요? 2021년 니콜라스는 마침내 배심원단 앞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비극이 아니라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질식에 의한 살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숨이 멎을 때까지 몇 분 동안 계속 압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범행을 멈출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의미였죠. 특히 검찰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의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여동생이 사망한 뒤 가족들은 극심한 슬픔에 빠졌고 니콜라스 역시 그 모습을 전부 지켜봤죠. 그런데도 그는 2달 뒤 똑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나 순간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니콜라스가 오랜 기간 정신적인 문제를 겪어왔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의 낮은 인지 능력과 정신건강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긴 심리 끝에 결국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들의 나이였습니다. 한 명은 2살도 되지 않았고 다른 한 명은 첫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니콜라스의 위치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믿고 의지해야 할 가까운 형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범행의 반복성이었습니다. 한 번의 비극이 끝난 뒤에도 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했다는 점은 법원이 매우 무겁게 본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법원은 그의 어린 나이도 고려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겨우 13살이었고 정신건강 문제와 낮은 인지능력 역시 감경 요소로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결국 가중 요소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살인죄 2건에 대해 각각 징역 50년형을 선고했고 두 형량은 동시에가 아닌 순차적으로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니콜라스에게 내려진 형량은 총 100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고 말했고 누군가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판결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됐지만 분명한 사실은 데저리와 나다니엘이라는 두 어린 생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밝혀졌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니콜라스가 말한 지옥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괴물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반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